국민의힘이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당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정당 해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윤장 동체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한 몸이라고요. 사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두 분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나섰어요. 네. 장동혁을 못 끊어내면 보수가 죽는다. 어떻게 보세요, 이 총장님?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장동혁 대표를 뭔가 비판하면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차치하고 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그 계엄에 대해서 절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이 내란이라고 1심에서까지 인정이 됐다면 예. 어쨌든 이 법적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계엄이 세계의 복수의 재판부에서 내란으로 인정됐으니까 우리 당도 다시 한번 기조를 검토해보고 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뭐 좀 숙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중한 메시지가 나갔다면 아하. 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국민의힘이 변하는구나 예. 라는 인상이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장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고 네. 김용 북콘서트 얘기하는 것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아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었던 계엄에 대해서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 예. 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저 원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음. 장동혁 대표가 그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동일한 직위원 재판부에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때 네네. 그 이유로 석방을 시켰던 맞아요. 건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었죠. 그렇죠.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이 바뀌었다는 데에서 허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뭐 내란이 이제 만약에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예. 뭐 그 폭동이 있어야 되고 예. 국가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어허. 폭동이라고 한다면은 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야 되는 건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예. 국회 안에 본회의장까지 들어와서 계엄의제 표결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었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6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지방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 다 참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다 어떻게 또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논리적 허점이 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 뭔가 이 판단에 불복한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불복한다는 얘기는 또 안 했다.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쨌든 본 질문이 한동훈 대표 얘기였으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조금 그래요? 이상한 게 장동혁 대표는 계엄의제 표결에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탄핵 인용이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존중한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계엄에 대한 사과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왜 장동혁 대표를 내쫓자고 하는 건지 그 당시에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계엄이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한다면 이게 내란이라고 한다 해도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왜 한동훈 대표와 친한 개들은 한동훈 대표에겐 얘기를 안 하고 예. 갑자기 생뚱맞은 장동혁 대표한테 자꾸 뭐 쫓아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탈당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1년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셨고 오늘 사과문도 내셨더라고요. 예, 애초에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친윤계가 당내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고 그거를 끌어가고 있고 이런 사실 마타도어는 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랑 절연을 하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당원들이랑 절연하라는 거거든요. 그 당원 위에 정치인이 있고 예. 그 정치인이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당원들을 대신해서 의정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당원들을 거꾸로 내쫓자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한 정치인의 행동인가? 아하.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가까지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총장 계속 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쓱 웃고 그러시네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가져봤었던 사람으로서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일차적인 뭐 책임이 있고 문제겠지만 예. 그걸 바라보는 당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1심 선고라는 명분. 네. 그러면 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예. 네, 계엄은 잘못됐고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갔으면 안 된다라는 명징한 메시지를 냈다. 이거 절연하라고 말로서 절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는 그 인상만 충분히 줘도 국민의힘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기술적인 표현 방식이 있었을 때인데. 그렇죠. 그 직위원 판사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한쪽에서는 뭐 중국인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룸사롱 접대까지 엄청 많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어쨌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좀 판결을 했다고 봐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먼저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예. 여기서 뭔가 김용의 북콘서트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유죄를 이끌어낸 사람이 장군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줘야죠.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걸 가지고 굳이 민주당까지 끌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을까? 어떻게 판단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더 정이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정무적인 계산이라든지 정치적인 계산을 토대로 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냐 안 줬냐, 우리 당원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정치인들이랑은 조금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오히려 높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당원들이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동혁 대표도 계엄의 어떤 수단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결론을 존중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 자체가 뭐 올바른 결정이었고 계엄을 더 세게 해야 됐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원들이 속상한 건요.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을 통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물타기가 자꾸 되는 것이 이 계엄이라는 수단이 적절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행동의 기반이 된 원인이 민주당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지금 어제 1심 선고에서도 과거 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민주당의 30번에 달하는 탄핵, 그리고 예산안 삭감, 단독으로 삭감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정마비가 일어날 것에 대한 위기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번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특검 막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뭐 나라를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 계엄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당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지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금까지도 사법부를 흔드는 저 민주당에 대항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꺼내오자 이런 정말 극우 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해서 이들을 몰아버리니까 이 당원들에게 공감을 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 아 나는 정치적 계산도 좋지만 나 그런 식으로는 정치 안 할래. 옛날에 부끄러운 거 아십시오 이거 얘기한 것도 원래 준비돼 있던 연설문이 아니었거든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걸 보고 아 나 이렇게 내가 당대표에서 떨어지더라도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당원들한테 저렇게 거짓말로 매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으로 그때 갑자기 프리스타일로 연설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당대표가 언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역사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근데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거는 확실해졌대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쏴 죽이겠다. 이런 증언은 그건 사실로 보기 어렵다. 곽종근의 증언은 사실로 인정 안 해. 이게 명확해졌다고 하네요. 일방적인 진술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그대로 냅두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정무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교활하게 내지는 간악하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됐고 또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계속 내란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도 한 달 전에 체포방해 혐의에서도 어쨌든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계속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대변인님께서 조금만 톤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받아들이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뭐 설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바꿔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장동혁 대표만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이고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나오는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꾸로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 대표라면은 당원들을 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당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선거 승리에도 목적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요거 이렇게 잘하면 이 부분에서는 요만큼 좀 빠지고 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이 사법부가 무너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이 과정의 흠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좀 어려움이네요. 배현진 의원이요. 당원권 정지 1년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왜 가셨죠? 저희 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과정의 공정성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독립기관, 이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결정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당 대표로서 직권을 어떤 활용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원칙과 소신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사람들 징계 철회해.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과 절차가 그렇죠. 합법적이어야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4개 혐의가 있었어요. 4가지 혐의로 이제 제소가 됐는데 뭐 당 대표를 저격하고 뭐 시당을 뭐 사당화하고 자기가 서울시당을 사당화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이번 증거 결과는 철저하게 이 아동인권, 아동인권 유린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뤄져서 1년이라는 징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본인이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계속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맞는가? 물론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죠.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러나 평당원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라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저질렀을 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흉악범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힘과 보수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저는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국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하게 확보를 했느냐 절차적 과정에서 뭐 위법 사항이 있느냐를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그렇죠. 이 절차를 더 중시 보는 거군요. 대부분 정당인들이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기각이 되는 이유가 그건 결국 정당에서 풀어가야 될 정치적 문제이고 재량이다. 근데 정말 중대한 결함 내지는 절차적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소집이 됐고 안건을 상정했고 어쨌든 그 댓글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사진을 박제한 부분에 대해서 당의 뭔가 위신을 떨어뜨린다거나 당의 어떤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면 윤리위원회 어떤 집단 어떤 의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미뤄봤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리는 많이 없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거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안 된다. 절차적으로 아무리 뭐 여론에서 정적으로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자. 소명하러 나오셔라라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판사 출신으로서 공정하게 아마 처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들도 사실 또 들어가 있잖아요. 초상권 침해는 당연한 것이고 이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난 부원장님한테 아동 권리 여쭤볼 걸 그랬네. 부원장님이 제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 부원장인데 내년부터는 국가 아동 권리 보장원으로 바뀐다는데.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나 아동인권 보호에 주력을 해왔었고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윤리위에서 할 말이 있겠죠. 그거 반성의 기미가 있어가지고 제명 조치가 아니라
당원권 정지한 그래서 거야. 1년으로. 뭐 어쨌든 요 그건 결정은 윤리위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 결정은 감경 사유도 뭐 반영을 하고 예. 양형 사유도 충분히 가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 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얘기는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아니야 왜 두 분이 그래서 하시네요. 아니. 그냥 갑자기 너무 좋아서. 네.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당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이 문제 있어. 정당 해산해 시켜야 되는데.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뭐 지금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정당 해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윤장 동체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두 분이. 예. 오히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하나예요. 장동혁 예. 대표는. 다른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두 집단 모두를 악마화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거 뭐 당 해산 심판 이런 거 하려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려면 예. 지금의 발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게 만약에 내란죄로 3심까지 확정이 되고 그 내란에 국민의힘이 가담했느냐까지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그것마저도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모르는 그 비상계엄을 예. 어떻게 당이 연관성이 있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정치적 공세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이 내란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명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뭐 7년을 때리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두 분이서 하셨다는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결국 선거 앞두고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고자 하는 예. 그런 악의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 예. 공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평가하면 사실 비약인 거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 메시지를 내면서 과거의 통합진보당처럼 뭐 사제폭탄의 뭐 설계도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예. 행위가 있었던 건 모임이나, 아니잖아요. 예. 물론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냥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네.